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954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14일 2시 5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0.78%의 소폭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거의 보합권에 위치를 해 있어요. 보합권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딱히 시장에 주도주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조선해양도 약보합 흐름들이 종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지난 수년 동안에는 수주 실적, 뭔가 선박에 대한 수주 실적이 좀 부진했다면 2021년 올해부터는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큰 폭의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좋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수주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2년 뒤, 3년 뒤 실적에서는 가시적인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지표로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에 이런 상승 흐름들을 탈 때 조선주들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왔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서 후판 가격 인상 요소도 있었어요. 후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되는 그런 요소도 있었음에도 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 또 후판 가격 하반기에 인상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떨어진다.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떨어진다. 노사 파업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그냥 조정의 이유가 필요했고 그 이유를 갖다 붙인 거에 좀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 하나는 수주 실적인데요.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한 94% 정도의 수주를 따내놓고 있어요. 이 목표했던 바가 있는데 그 목표치의 94% 수주를 지금 따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LNG석 4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99%로 수주 목표액에 지금 단 1%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그냥 이제 수주나 이런 것들은 초과 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해양 플랜트에 대한 이런 수요,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으로서의 교체 수요, 그 다음에 또 카타르발 LNG선의 발주 가능성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또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가는 떨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건 수주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런 수주가 문제 없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요소 이런 것들로 인한 주가의 하락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주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빠졌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저점이 어디냐에 대한 이런 거겠죠. 저점이 어디가 될 것이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점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과거의 흐름에서 항상 이 RSI 상대 강도 지수 있죠. 이게 30m로 떨어졌을 때 또는 30에 근접했을 때 이 종목의 바닥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어찌됐든 주가가 돌아가는 하나의 방향 전환을 하는 하나의 그런 이제 구심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이 딱 그 자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하락 흐름 속에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이제 확실하게 바닥을 좀 찍어주는 그런 영역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방향 전환이나 조정을 마무리하고 좀 돌아가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이 조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 주도주가 없어요.
지금 시장이 어떤 주도주나 이런 것들이 끌고 가는 장세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뭐 진단키트나 이런 관련주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혜주들 이런 쪽으로 수급이 다 옮겨붙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얘네들이 좀 떨어지거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야 다시 한 번 더 주도주나 뭔가 이런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냥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런 대형주나 이런 것들은 좀 등한시하고 이런 테마주,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은 뭐 진단키트나 뭐 이런 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혜주 쪽으로 집중이 돼서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바닥을 좀 잘 다져 놓는다면 이후에 분명히 또 기회, 또 흐름들이 넘어왔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또 주도적으로 이 하락을 마무리하고 좀 돌려나가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요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반등이라고 하는 게 V자 반등으로 이렇게 빨리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옆으로 기면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하방 경직을 만들어 놓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시장 분위기 속에서 뭐 V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좀 두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하락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답 없습니다. 예, 이 흐름이 지금 계속 하락 흐름들이 이어져 오는데 이 위로 넘어서지 않는 한은 주가가 강한 힘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선 밑에서 움직일 때는 열심히 그냥 바닥 다지면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이 13만원대 이상으로 좀 올라서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좀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 탄력을 받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뭐 또 떨어졌다가 뭐 보합에 왔다가 살짝 상승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정도 이 12만원대 초반대에서는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구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좀 돌려나가는 모습들을 장기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조선주들을 좋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가격 자체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모두에게 또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시간적인 부분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좀 단기간에 막 확 올라오기에는,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까지 근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12만원대 초반 정도, 12만원, 뭐 12만 2천원 뭐 이런 자리를 좀 기점으로 해서 좀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 전략을, 분할 매수나 이런 전략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 13만원대 위로 넘어가면서 방향 전환까지 이루어진다면 이후에 15만 6천원대나 16만원대까지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좀 돌파 시도하는 그런 그림들을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16만원대, 15만 5천원대가 쉽지 않은 자리예요. 예전부터 이런 매매 공방이 좀 치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물대를 얇게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결국에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저는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철강 가격, 후판 가격의 인상 우려, 그 다음에 뭐 노조 파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 뭐 딜레이,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의 주가의 하락에 충분히 반영될 만큼 반영된 악재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졌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수주 실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정은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후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또 하반기에 추가 수주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주 실적을 크게 가져간다면 또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수급은 조선주를 향해서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이 하락의 끝자락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하락 터널의 끝자락에 있고 조만간에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조금 더 인내하고 버텨보고 돌려나가는 흐름들을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 거지, 손절하고 매도하고 나가야 될 자리는 아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분히 지금은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반등 여부나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시간을 두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수급이 별로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확실히 이전보다 매도 강도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매도 강도 뭐 10만 주씩 팔다가 뭐 지금 7천 주, 7천 주, 4천 주 이렇게 파니까 확실히 파는 규모가 좀 줄어들기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세가 좀 약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서는 점차 이제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도 좀 변하면서 반등을 좀 모색하는 그런 이제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만 항상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7시 33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아침에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무료로 추천 나오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 어플리케이션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급등하는 테마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